이제는 간밤 미국 증시에서 전해졌던 모든 소식들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이한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가 아주 강하게 컴백을 해줬습니다. 이 상승세가 쭉 지속이 될지 말지 여부는 또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일단 오르니까 좋네요. 네, 맞습니다. 4일 만이죠. 지난 정확히 보면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금요일 날 갑자기 미국 사람들 빨리 지금 국외로 탈출하라는 경고를 미국의 수석 안보보좌관이 얘기한 것이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가가 급락세를 벌어지면서 3일 연속 떨어진 것이 어저께까지 흐름이었고요. 오늘 또 다른 소식이 나타난 거죠. 어제 사실 저희 장 끝나고 방송한 직후부터 좀 나오긴 나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뭔가 협상이 좀 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측에서 일부 보도가 좀 나온 거는 이거 아닙니까? 일부 거기서 훈련하던 어떤 군인이나 무기 이런 것들이 좀 철수를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이게 뭐 완벽하다 아니다. 사실관계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요. 어쨌건 그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 그리고 미국 나토와의 긴장 관계가 상당히 좀 수그러들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의 흐름이 되겠는데 물론 그때보다 아직까지 3대 주스가 모두 하락세로 돼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요. 여하튼 좀 상당 부분 하락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우지수나 이런 것들이 지난 금요일 대비로 보면 여전히 한 1% 조금 못 미치거나 1% 정도가 하락세를 여전히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그동안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보면 좀 안전한 것들, 방어적 섹터였던 것이 여전히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에너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쉬는 모습이 되겠고요. 반대로 기술주라든가 임의 소비재가 를 비롯한 8개 섹터가 많이 올랐고 특히 말씀드렸던 기술주나 임의 소비재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반등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상품 시세를 보면 일단은 그런 지작주 위험이 딱 조금 내려가니까 물론 오늘 밤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유가가 좀 내려가는 모습. 유가가 91달러대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섹터의 하락을 가져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다음은 이제 10년물 금리는 다시 2% 정도로 상회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사태가 확산되면 혹시라도 연준에서 지금 금리 올라가는 거 약간 자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니까 좀 내려가다가요. 다시 이거 정상적인 대답하면서 다시 금리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금리의 어떤 방향성은 우상향은 올해는 추세라고 일단 그 부분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가에서 7번이 지금 대세 시각이다.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3월 16일이죠. 그때 50pp 0.50%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굳어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달러도 소폭 좀 안정된 흐름을 보이면서 96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이틀 동안 크게 올라간 것이 공포지수거든요. 흔히 얘기해서 변동성 지수를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 공포지수라고도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25 수준까지 좀 하락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떤 팬데믹에 따른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좀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 의무화 이런 것들 많이 좀 빼고 마스크 있고, 의무화. 그리고 일부에선 백신 패스에 대한 논란이 전 세계 공통적인데 일부를 푸는 나라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인가요? 완전히 팬데믹은 끝났다고 선언까지 하는 상황이다 보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월가 오전에 이 코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을 대한 수요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항공주 오늘도 대부분 8%에서 10% 넘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메리칸 항공이 8% 올라갔고요. 크루즈도 마찬가지죠. 카니발이 6.6% 올라갔습니다. 메리앗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가장 큰 호텔 체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5.7%나 올라가면서 다시 사상 최고까지 바로 지켜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메리앗 같은 경우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역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스토랑 브랜드란 회사 이름 자체가 레스토랑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오늘 3.6% 반등했습니다. 물론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들어왔다고 요즘 별로 없죠. 파파이스가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캐나다의 브랜드가 좀 미국에서도 많이 들어왔어요. 팀 홀튼이라는 캐나다산 스타벅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팀 홀튼도 갖고 있겠고요. 또 하나 가장 유명한 건 이제 버거킹을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이 오늘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겠고요.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계속 실적에 대한 리뷰도 해드렸지만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7.5%나 결국 올라가면서 사상치 효과로 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엑슨모빌은 오늘 유가 떨어지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약세를 보이면서 1.2%가 오늘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인 특징주들 먼저 봤고요. 시총 상위 빅테크주들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오늘처럼 장기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부진하기 마련인데 오늘은 뭐 그런 거 다 따돌리고 같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그런 금리 상승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전쟁의 위험이 약간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희망의 빛을 많은 분들이 본 날이죠. 그러다 보니 빅테크건 뭐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1개 섹터 중에 8개 올라갔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이 IT랑 이미소비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것도 물론 떨어진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올랐습니다. 애플이 오늘 2.3% 반등했습니다. 애플은 여전히 이제 연초 대비하면 10% 정도 떨어져 있는데 하여튼 2.3%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4% 정도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요. 1.8% 올라갔고요. 알파벳도 오늘 0.8% 올라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테슬라는 오늘 5.3%까지 올라갔죠. 엔비디아는 이제 내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데 과거 8번 분기를 보면은요. 8번 모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8번 중에 5번은 실적 발표 다음 날 올랐습니다. 그 다음 날은 또 3번이 떨어진 적도 있는데 어떤 지금 상당히 강한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건 대부분의 시각을 일치하고 있는데 여하튼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9.2% 올라갔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워낙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뚜껑이 열렸을 때 주가 반응은 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앞서 이런 엔비디아나 넷플릭스, 메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올 한 해에 올해 들어서만 흐름 보면 애플이 상대적 강세를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그래프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애플이 있었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3대 지수 중에 가장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결국은 애플의 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별로 전해졌던 이슈들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버진 갤럭틱이 드디어 상업 여행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버진 갤럭틱에 대해서 목표 주가 하향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다들 아시다시피 리처드 브랜슨 경이 하면서 정말 천재적인 어떤 사업가라는 건 맞는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사업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영화에도 여러 번 출연했던 분은 아마 유명할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은 많은 분들 이미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시장에서 크게 관심 있는 것이 버진 갤럭틱이죠. 버진 갤럭틱은 이제 상업용으로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 관광용으로 우주선을 태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이 지금 가장 드러난 거죠. 물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겠지만 지금 가장 이제 근접해 있는 것은 이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미 한번 저희가 타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그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우주복을 만드는 회사가 언더아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아마 많이들 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여하튼 오늘 32%가 오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점 대비 떨어진 거 보면 뭐 워낙 많이 떨어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예약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소위 가예약 이런 걸 많이 했겠죠. 관심 있다고 해놓은 거에서 뭐 1,000명이다 2,000명 있었는데요. 이번에 공식으로 수요일입니다. 내일이죠. 오늘 밤이 되겠는데요. 티켓 우리말로 보면 티켓 카운터 제가 써놨지만 티켓 카운터로 오픈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 홈페이지인데요. 위에 상단에 가면 이제 관심 있는 분 들어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이제 초청장 보내서 빨리 들어오라고. 근데 가격이 다 나왔습니다. 가격이 여태까지 15만 불, 20만 불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된 가격은 45만 달러입니다. 45만 달러 하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 사이 되겠죠. 5억 5천 정도. 그 돈 주고 누가 가냐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지만 돈이 엄청 많은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런 분의 입장에서 뭐 갈 수도 있죠. 이게 뭐 다 자기 선호도의 문제인데요. 선착순 일단 첫 번째는 1,000명을 모집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돈을 하겠는데 여태까지 이런 걸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하건 그리고 사이버 트럭 이런 거 하면 제가 알기에 뭐 100달러 아니면 한때 보면 1,000달러 정도까지 이제 디파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100% 환불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디파짓까지 걸었습니다. 디파짓이 15만 달러니까 디파짓 할 때 한 1억 8천만 원 정도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타실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주가는 오늘 32%가 급반등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있었죠.
네, 티켓 카운터 오픈을 이제 바로 앞두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인기를 끌게 될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시장 상승의 또 다른 재료였던 앞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우크라 사태가 진정되는 이슈도 있었지만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19 역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상황이 어떨까요? 네, 지금 많은 그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미국 얘기만 좀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본 거에 의하면 뉴저지주에서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무 착용을 없애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뉴욕에서 실내에서의 의무 착용 그걸 없애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캐나다 주에서도 이제 그런 발표가 잇따라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 많이 나섭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다 모든 것은 fully vaccinated 됐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 백신 맞은 사람은 이제 다 했고 이제 그 추가를 부스터샷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 맞은 사람을 두 번 맞은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얀센 같은 거 한 번인데 미국은 얀센을 거의 안 맞췄기 때문에 오늘 아마존이 선언했습니다. 네. 아마존 직원들이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일했어야 되는데 발표했습니다. 아마존 안 써도 된다. 네, 그런 거 발표하고 벌써 두세 군데 회사가 잇따라서 발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럴만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지만 주위에서 보더라도 조금 말도 안 된다. 지금 너무 서두른 거 아니야. 그렇죠. 걱정 이런 분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걸 다 고민하고 발표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쵸, 네. 뉴저지도 발표하고 뉴욕도 발표하고 미국 몇몇 프로빈스도 발표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마존 이런 게 발표했는데 그것이 현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흐름은 코로나19의 확진자 수의 어떤 트렌드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1월 달에 정확하게 1월 10일 날 하루에 143만 명이 나왔습니다. 확진자 수를 보여줬던 것인데요. 2월 14일 기준으로 보면 하루짜리입니다. 20만 명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하루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결국 80%가 감소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림이 되겠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입원 환자 어떻게 나오지만 그 밑에 조그맣게 보이지만 제일 왼쪽에 아래가 테스트 숫자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입원 환자 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사망자 수도 약간 계속 올라가다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이런 소위 back to normal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나 개인적인 주관적으로는 정상적이 얼마가 됐다 안 됐다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극장에 가니까 예전보다 사람이 좀 늘어났다라고 말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예전에 내가 외식을 한 달에 무슨 100만 원어치 했다면 이번엔 아직은 30만 원밖에 안 했는데 그런 느낌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느낌 갖고 주식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 혼자 하는 거가 되겠고요. 네. 전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지금 백투노멀이 어느 정도 되고 있냐는 것인데 그거를 뭐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도 가장 쉽게 찾아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어렵지도 않습니다. 구글에다가 CNN 치시고 CNN TV 뉴스 아시잖아요. 그래서 Back to Normal Index라고 영어로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Back to Normal Index 하면 딱 나옵니다. 최근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 수치가 지금 89%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 이게 크리스마스 전 그리고 땡스기빙 직전에 95까지 갔었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오미크론 때문에 훅 떨어졌다가 82, 3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89까지 올라간 거죠. 물론 이걸 갖고 이게 다 왔다는 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갈 여력이 있다는 거. 그쵸. 그래서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상당 부분 회복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호재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는 또 오늘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CPI에 이어서 오늘 발표된 PPI가 2010년 집계 이래 최고치에 근접했다.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뭐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 예상치보다 얼마나 남은 네. 것인데 미국의 기본 모든 수치는 기본이지 전월 대비입니다. 그 특정하게 말이 없으면 전월 대비인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1월 달에 1%가 상승했습니다. 전망은 0.5%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2배가 높아졌다는 얘기 되겠고 그럼 전년 동기 대비로는 1년 전 대비인데요. 9.1%가 전망됐는데 이제 9.7%까지 올라갔거든요. 여기 당연히 이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거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일부 저도 요즘 안 봤지만 1갤런에 무슨 $5만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유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담되는 요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마찬가지죠. 이게 큰일 났다. 이게 뭐 좀 난리 났다고 하는 분도 있겠죠. 그렇고 이게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도 뭐 계속 7.5가 나왔지 않습니까? 40년 만에 최고 나왔는데요. 진 크레이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시장에서 악재라는 것이
연준에 대한 어떤 기대, 우려감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초점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같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기 힘들다는 얘기를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미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피크를 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물론 지나고 나면 알겠지만 지금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7.5가 소비자 물가 7.5인데 아마 지금 월가 시각은 다음 달이 최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누그러 든다. 예, 다음 달이 더 높은데 그때가 아마 언저리가 피크 아니겠느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 크레이머 같은 것도 지금 이게 거의 뭐 최고로 와 있고 이렇게 계속 또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 일단은 미국 사람들의 전체적인 대출 상황 네. 그리고 어떤 중앙은행에서의 통화 공급량 이런 걸 따지면 약간 복잡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선행 지표를 보면 피크를 친 것도 모습이 보이긴 보이거든요. 물론 이 모든 것은 가장 중요한 에너지 가격이죠.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 오늘 약간 진정되는 했지만 이게 이런 것들이 진짜 아닌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완벽하게 합의가 돼서 그냥 정말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뭔가로 국지전이라도 어떤 벌어지거나 그러면 이거는 다시 유가가 급등하면 이런 것보다 더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으나 이런 것들이 좀 정상적인 수준에서는 진 크레머에게도 정상적인 수준에서는 많이 지금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도 비싼데 지금 2배, 3배 간다 생각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런 느낌 같은 느낌으로 오늘 진 크레머가 얘기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플레이션과 뭐 금리에 대한 이슈도 이제 걱정할 만큼 걱정했다. 네. 더 이상 지연되진 않을 거다라는 시각인 거네요. 완전히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넘쳤다는 얘기죠. 이분의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현지에서 전해졌던 다양한 이슈들 오늘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학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국내장도 그렇고 미국장도 그렇고 많이 빠져서 지친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어쨌든 미국장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으니까요.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그리고 저희 월가워즈 채널의 월가 스피드 브리핑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